안녕하세요, 가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에서 스타일을 지정하고 그 스타일을 차곡차곡 모아 라이브러리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적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임의로 유튜브를 가입하고 알람 수신에 동의하고 또 구독하는 이런 화면을 임의로 디자인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새로운 서비스나 웹을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피그마에서 UI, UX 디자인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많은 화면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5개밖에 없지만 실제 앱과 웹 서비스 화면은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앱이 한 번에 출시가 되면 좋겠지만 사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듣기도 하고 서비스가 피봇을 하면서 전체적인 UI의 특징들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서비스의 전체적인 컬러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이런 버튼들이 모두 다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또 텍스트 폰트를 한 번에 바꿔달라라는 얘기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해 가면서 텍스트 폰트를 바꾸고 굵기를 바꾸는 등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그마는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일괄적으로 적용된 모든 색상과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는 스타일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위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배워볼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은 설명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넣어뒀으니까 다운받으시고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각적으로 보이는 컬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의 메인 컬러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로고의 빨간색과 비슷한 조금 더 진한 빨간색을 메인 컬러로 버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확인, 그리고 구독 버튼 모두 같은 빨간색의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버튼은 진한 회색, 그리고 취소하는 버튼은 연한 회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이 5개 화면에서 사용된 컬러는 총 3가지,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색상이 있는데요. 바로 기본 배경색인 흰색, 팝업 배경색인 이 흰색과 텍스트를 쓸 때 썼던 검정색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즉, 제가 직접 지정한 색은 총 3가지지만 무채색, 기본색인 흰색과 검정색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총 5가지에 대한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스타일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편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유튜브 컬러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할 때는 이 빨간색 버튼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옆에 또다시 이 같은 컬러를 맞추기 위해 이 필 값에서 누르고 다시 옆으로 가서 누르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일을 지정하는 순간 이 버튼의 색상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한번 먼저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메인 컬러로 사용된 빨간색 이 색상부터 한번 등록을 해볼 건데요. 우선 임의로 도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저는 사각형을 만드는 도구 단축키 R을 눌러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 정사각형의 색상을 위에서 사용한 버튼 빨간색을 그대로 따올 겁니다. 이 사각형 옆에 필값 여기를 눌러서 스포이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스포이드의 단축키 I를 눌러서 바로 직접 빨간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의 이름도 밑에다가 써줘 볼게요. 텍스트 T 누르고 레드라고 써주겠습니다. 이 빨간색을 스타일로 적용을 할 때는 오른쪽 속성 패널에 필 패널 중에서 4개의 동그라미가 모여있는 Apply Style and Variable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즉 스타일과 베리어블을 적용한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패널이 뜨는데 이 패널 중에서는 라이브러리라는 탭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옆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 New Style or Variable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여기서 스타일과 베리어블 둘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스타일을 등록할 거니까 상단 탭에서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이름에 레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이름은 마음껏 지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색상 값을 그대로 입력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저희가 여기 사각형 밑에 써놨던 레드, 똑같이 레드라고 적고 그 다음 하단에 크리에이트 스타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까 사각형 모양에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었고 이 스타일의 이름은 레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 값에 레드를 클릭을 해보면 저희가 등록해놨던 라이브러리의 스타일이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돌아가기에 사용된 버튼 배경을 한번 스타일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레드로 클릭해놨던 사각형을 옆으로 드래그를 하고 여기서는 텍스트를 다크 그레이 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이 색상을 저희는 똑같이 찝어올 건데요. I를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 그러면 옆에 필 값에서 아까 레드로 지정됐던 스타일이 아닌 내가 새롭게 찍은 필 값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등록을 할 건데 여기 아이콘, 어플라이 스타일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할 때는 플러스 뉴 스타일 버튼 그 다음 스타일에서 네임, 다크, 그레이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밑에 디스크립션은 설명란인데요. 이 설명란에도 무엇을 위해 나는 이 색깔을 지정했는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쉽게 돌아가기 버튼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누르면 스타일이 완성이 되고요. 이 스타일 같은 경우 설명을 썼을 때 이렇게 마우스 호버를 했을 때 다크 그레이라는 색상 이름과 그 밑에 무엇을 위해 쓰는지 설명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로그인에 사용된 테두리 버튼 역시 다크 그레이와 동일한 색상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스타일에 적용해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 다음 지정해야 할 색상이 바로 이 연한 회색입니다. 그래서 다크 그레이를 만들었던 사각형을 복사를 하고 이 그레이 명칭을 다크를 빼주고 그냥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이 색상 역시 스포이드 I로 찍어주고 색상을 스타일로 등록할 때는 필값 옆에 어플라이 아이콘 그리고 추가 버튼 뉴 스타일 버튼 클릭한 다음 그레이 라고 적용하고 크리에이트 스타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 앱을 디자인하면서 사용했던 컬러 3가지를 모두 다 등록을 했는데요. 처음 말씀드릴 때 이 컬러 말고도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컬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흰색과 검정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개를 같이 복사를 하고 각각 흰색과 검정색으로 바꿔줄 건데요. 지금 이 필 값에서 바꾸려고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커스텀을 눌러주시고 그냥 검정색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랙 이 옆에 있는 친구는 커스텀에서 흰색 화이트 라고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까지 등록을 한 다음 블랙도 스타일에 추가를 해주고요. 흰색도 스타일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클릭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 속성 패널에 로컬 스타일, 컬러 스타일의 5가지가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보고 있는 이 피그마 화면에 모든 페이지에서
이 컬러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오른쪽 페이지 컴포넌트 부분도 보시면 이 다른 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로컬 스타일, 컬러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스타일에서 5가지를 다 등록을 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저는 이 버튼을 만들 때 그냥 제가 컬러를 이 커스텀에서 지정을 해서 썼는데요. 이 컬러를 앞으로 아래에 내가 지정한 컬러의 스타일을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선택을 하고 이 필 값을 클릭을 해서 라이브러리 중 내가 지정했던 레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가입하기 버튼 역시 같은 빨간색이죠. 필 값 옆에 라이브러리 레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알림 수신 동의와 알람 설정까지 모두 선택을 하고 필 값을 라이브러리에서 레드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구독 버튼도 같은 빨간색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독 버튼 역시 모두 선택을 해준 다음 필 값을 라이브러리에서 스타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유튜브가 메인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빨간색이 적용된 걸 다 파란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스타일을 활용을 하면 일일이 버튼의 색상을 다 바꾸지 않아도 되고 이 레드 값, 저희가 지정해놨던 이 스타일 값만 바뀌면 이 스타일 값이 적용된 모든 버튼의 색상이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볼 텐데요.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오른쪽 로컬 스타일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컬러 스타일 레드 옆에 보시면은 조절을 할 수 있는 에딧 스타일 아이콘이 뜹니다. 이 에딧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지금 레드 값 그 밑에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즉 이 빨간색 값의 속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이 빨간색 스타일이 적용됐던 모든 버튼, 이 구독 버튼, 확인 버튼, 가입하기 버튼 모두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상 이렇게 한 번에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놨고요. 나머지 역시 한번 저희가 지정해놨던 스타일로 바꿔볼까요? 돌아가기 역시 함께 Shift로 선택해준 다음 이 필값, 헥스값이 아닌 라이브러리에서 스타일, 다크 그레이로 이 로그인에 사용된 선 역시 스트로크를 다크 그레이로, 이 취소 버튼 역시 클릭해서 필값을 라이브러리에서 그레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의 구독 중 역시 색상이 그레이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그레이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와 배경값 역시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이 가입하기와 돌아가기에 사용된 텍스트는 흰색인데요. 이때 동시 선택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고 또다시 더블 클릭을 해야 해서 번거롭잖아요. 바로 그룹 안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할 때는 커맨드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그룹화된 돌아가기 안 속, 돌아가기 버튼 속 텍스트도 함께 선택할 땐 커맨드를 누르면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룹화가 되어 있는 아주 깊숙한 그룹 안에 있는 요소들까지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는 가입하기도 커맨드 누르면서 Shift로 동시 선택, 돌아가기도 커맨드 누르면서 Shift로 동시 선택을 해줄 거고 이때 쓴 화이트 값을 라이브러리에서 화이트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 얘는 다크 그레이가 되겠죠. 다크 그레이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 텍스트 색상 검정색으로 라이브러리에서 바꿔줍니다. 그 옆에 있는 텍스트 이 텍스트들 모두 같이 선택을 해주고 라이브러리에서 검정, 확인에 사용된 색상 화이트, 여기서도 화이트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취소 안에 있는 텍스트 화이트, 요 안에서도 다 화이트가 사용이 되었으니까
전체 이 구독 버튼, 빨간색 구독 버튼만 선택하고 여기서 사용된 셀렉션 컬러 화이트 잘 확인을 한 다음 밑에 있는 구독 중 역시 여기서 적용되지 않은 색상이 있다면 라이브러리에서 그레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텍스트들 한꺼번에 선택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옆에 있는 검정색은 라이브러리에서 블랙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진한 회색은 라이브러리에서 다크 그레이로 바꿔주고 배경값 화이트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 팝업 창 뒤에 흰색도 한번 1값에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 각각의 스타일 색상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이 다크 그레이 먼저 좀 더 어둡게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크 그레이가 적용된 모든 버튼의 색상이 바뀌게 되고, 그레이도 더 연하게 하고 싶다, 더 연하게 할 때는 저 취소 버튼 연하게, 구독 중 버튼 연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과 화이트 역시 블랙 값이 적용된 친구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화이트 값도 여기서 프로퍼티에서 조정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통합적으로 배경뿐만 아니라 텍스트까지 모두 다 같은 흰색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화이트는 화이트 텍스트, 화이트 백그라운드, 이렇게 텍스트에 쓰는 흰색과 배경에 쓰는 흰색을 구분해 두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대시로 썼다가 슬래시로 바꿨는데요. 이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화이트가 두 종류, 즉 텍스트에 쓰는 화이트와 백그라운드에 쓰는 화이트 두 가지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이 화이트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썼던 이 스타일이 아닌 텍스트 화이트로 새롭게 바꿔줄 건데요. 이때 적용된 스타일을 디태치할 때는 여기 연결 링크가 끊어진 아이콘 스타일을 해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스타일을 해지를 하고 똑같은 값이지만 새롭게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줄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플러스 추가 버튼 해주고 여기서 화이트 텍스트라고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이트 백그라운드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스타일을 디태치, 해지를 해주신 다음 새롭게 스타일을 추가를 할 때 여기선 텍스트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해주는데요. 지금 이 라이브러리에서 구성된 거 보이시나요? 저희가 그냥 스타일을 지정했던 레드, 다크 그레이, 그레이, 블랙, 화이트는 모두 이 위에 한 공간에 있지만 제가 지정한 텍스트, 백그라운드라고 쓴 화이트는 각각 화이트라는 그룹 안에 텍스트 화이트,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이름을 지정할 때 이 사이에 있는 이 슬래시는 그룹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고요. 얘는 상위 그룹, 그리고 밑에 슬래시 뒤에 있는 친구들은 하위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스타일을 보시면 저희가 원래 설정해놨던 슬래시가 없던 화이트는 그냥 다른 컬러들과 같은 곳에 있지만 슬래시로 구분을 해놨던 화이트의 경우는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그룹 안에 텍스트 화이트와 백그라운드 화이트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에 있는 앱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여기서 사용된 화이트를 텍스트 화이트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이 화이트는 백그라운드 화이트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도 우선 텍스트 화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백그라운드 화이트만 조금 더 색상을 넣어볼래 했을 때 여기에 사용된 텍스트 컬러는 변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컬러만 바뀐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배경에 쓰는 색상, 버튼에 쓰는 색상, 텍스트에 쓰는 색상 등을 나누기도 한다. 근데 그 나눌 때 명칭에 슬래시를 사용을 하면 그룹을 만들 수 있고,
슬래시 앞에 있는 동일한 단어, 이 화이트라는 단어는 상위 그룹이 되고 슬래시 뒤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하위 그룹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컬러 스타일은 한번 다 지정을 해봤고요. 이런 컬러 스타일을 써보니까 훨씬 편하게 수정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은 컬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텍스트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특히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이 텍스트 스타일의 이름만 쓰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도 편하고 개발자도 편한 그런 텍스트 스타일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쓰여진 이 텍스트들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와 옆에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같은 폰트, 같은 굵기, 그리고 같은 텍스트 크기와 자반 행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버튼에 쓰인 이 텍스트, 인터, 볼드, 16은 돌아가기, 로그인 모두 다 같은 폰트가 쓰였으니까 이 폰트도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거라 가져왔고, 이 가입하기에 쓰인 폰트 역시 동일하게 확인, 취소 이 버튼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짝 다른 게 이 구독에 쓰인 폰트인데요. 이 구독도 가져와 주고, 알람 설정 팝업 안에 텍스트를 봤을 때는 여기서 알람 설정 타이틀 텍스트와 그리고 새 영상에 올라오면 알려줄까 라는 이 문구 역시 새로운 폰트 스타일을 적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알람 수신 동의와 알람 설정에 쓰인 텍스트 타이틀, 내용, 버튼은 모두 동일한 텍스트 크기와 동일한 폰트 굵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구독 내용 중에서는 채널 이름과 채널 구독자 수가 또 각각 다른 텍스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지정해야 할 텍스트 스타일을 모아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거를 순차적으로 나열을 할 때는 텍스트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 얘는 17이니까 19, 17, 15, 14, 그 전에 16이 있네요. 그리고 같은 14,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컬러는 다 다르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이 각 폰트가 사용된 목적을 한번 써볼 건데, 지금 저희가 모아놓은 이 폰트를 옆에다가 드래그를 하고 여기서 왼쪽으로 정렬해서 좀 더 가독성 있게 한번 보면서 해볼 거예요. 먼저 알람 설정 같은 경우는 팝업의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팝업 타이틀, 보통은 영어로 작성을 하지만 저는 좀 쉽게 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UI UX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채널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입하기는 버튼, 다음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는 설명 문구, 그리고 그 밑에 새 영상이 올라오면 알려드릴까요는 같은 설명 문구지만 팝업 설명 문구잖아요. 설명 문구 팝업. 그리고 밑에 있는 구독은 말 그대로 구독 버튼이니까 버튼 구독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10만 명은 구독자 수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폰트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저희는 목적을 정리를 했으니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옆으로 다시 복사해서 텍스트 값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즉, 이 폰트 이름, 텍스트의 굵기, 텍스트 폰트의 크기를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서 더하면 행간과 자간까지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폰트 이름과 굵기, 크기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인터, 세미볼드 19죠? 네, 인터, 세미볼드 19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좀 더 꼼꼼하게 뒤에 19 픽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저는 위에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실제로 동일하게 쓰인 폰트를 커맨드 옵션 C 서식을 복사해서 커맨드 옵션 V로 붙여 넣어주고 그 다음 볼드 17 해당 부분만 수정을 해볼 거예요. 버튼도 동일하게 복사를 하고 커맨드 옵션 C, 커맨드 옵션 V 그래서 16 이 친구는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15 여기는 서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여기는 폰트는 한 사이즈 작고 레귤러 굵기를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 버튼, 구독 버튼 역시 여기 세미볼드가 사용됐으니까 위에 거 복사해서 텍스트 넣어주고 서식 복사 붙여넣고 이부터 세미볼드 14픽셀 다음 구독자 수는 레귤러니까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고 구독자 수 커맨드 옵션 C, 커맨드 옵션 V 여기서는 레귤러 13픽셀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 뒤에 픽셀이 없는 친구들은 다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저희가 가져온 친구들은 다 지우고 이 친구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좀 텍스트 색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옆쪽에서 뒷부분에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 놓을게요. 섹션을 만들어서 이 섹션 색을 검정색으로 할 때는 이 텍스트들이 모두 다 흰색이어야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다 만들어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정리만 해놔도 굉장히 보기 편해요.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 이렇게 섹션을 나눠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이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 텍스트를 쓰는 목적으로 스타일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이 텍스트의 속성들을 중심으로 이 속성 값을 그대로 이름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한눈에 그냥 보고 버튼을 만들 때 그러면 버튼 텍스트구나 라고 쓸 수 있고 옆에 있는 속성 친구들은 그 속성을 대략적으로 눈으로 보고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슬래시가 사용이 되었죠. 이 슬래시는 스타일을 지정할 때 그룹화를 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슬래시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이라는 똑같은 폰트 아래 텍스트의 굵기로 또 하위 그룹이 나눠질 거고 그 똑같은 굵기 아래 다른 폰트 크기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팝업 타이틀의 텍스트 선택을 해주고요. 타이포그래피 오른쪽 속성 패널 타이포그래피에서 원 4개가 있는 어플라이 스타일을 눌러주신 다음 여기서도 플러스 아이콘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네임을 물어보죠. 먼저 팝업 타이틀 이라고 적용을 하고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채널명이니까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새롭게 채널명 그 다음 버튼 그리고 설명 문구 좀 가까이 가져가서 해보겠습니다. 설명 문구 팝업 그리고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버튼 구독자 수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등록한 친구들이 있고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오른쪽 속성 패널 로컬 스타일 중 텍스트 스타일에서 제가 지정한 친구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텍스트 속성을 이름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속성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커맨드 C로 복사해준 다음 텍스트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에딧 스타일에서 이름을 바꿔주고 버튼도 복사해서 에딧 스타일에서 이름을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설명 문구도 이름 바꿔주고 팝업 문구 역시 이름만 바꿔줍니다. 버튼 구독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수에 사용된 텍스트 스타일까지 이름을 바꿔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았을 때 텍스트 스타일을 보니 이 인털이랑 동일한 폰트 아래 세미볼드, 즉 텍스트 폰트의 굵기를 기준으로 세미볼드, 볼드, 미디엄, 레귤러가 사용되었다고 총 4가지 그룹으로 나눠졌고 그 4가지 그룹 아래서도 19, 14, 17, 16, 15, 14, 13 등 이렇게 표현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여기다가 적용을 할 때 이 텍스트 스타일 역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오른쪽 타이포그라피에서 저희가 스타일을 추가했던 이 아이콘을 누르면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저희가 지정해 놓은 스타일들이 나오고 알맞는 텍스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하기, 돌아가기, 로그인 모두 동일한 폰트와 굵기, 텍스트가 사용이 되었으니까 여기 어플라이 스타일에서 인터 볼드 16 포인트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가입하기, 돌아가기 모두 스타일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입하기, 돌아가기, 로그인 크기가 너무 크다. 그래서 줄여야 한다. 혹은 너무 안 보이니까 키워야 한다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로컬 스타일에서 저희가 지정해놨던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의 크기를 20으로 크게 하면 이 텍스트 스타일이 적용된 모든 곳에 변경된 속성값이 적용이 되고요. 굵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나중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 바꿀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화면에 적용된 모든 텍스트에 한번 이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편리하게 수정을 하고 속성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직접 해보시면서 효율성을 느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할 때 섹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했듯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색상 스타일 역시 동일하게 여기서 컬러 스타일 나눠주셔도 되고요. 지금 블랙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색상을 임의로 바꿔서 구분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스타일을 직접 눌러보지 않아도 옆에서 어떤 스타일로 적용이 됐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스타일들은 컬러와 텍스트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유튜브에 온 걸 환영한다라는 안내 문구에 저희가 효과를 넣었어요. 이런 그림자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림자의 색상을 이렇게 바꿔서 살짝 배경과 구분되게 바꿔봤는데요. 나는 이 스타일을 여기서도 적용을 할 거야 할 때는 이 친구 역시, 이 그림자 효과 역시 하나의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때 이펙트에서 어플라이 스타일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 여기서도 플러스 추가 버튼 누르고 드롭 섀도우 누르고 크리에이트 스타일. 그러면 옆에 있는 텍스트에 마찬가지로 이펙트에서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내가 지정해놨던 드롭 섀도우를 누르면은 편하게 바꿀 수 있겠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펙트 스타일 이 부분에서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면 같은 효과가 적용된 모든 것에 이런 식으로 효과까지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속성 패널을 보면은 feel 그리고 텍스트 효과까지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스트로크에도 추가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 프레임 자체에 레이아웃 그리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그리드를 예를 들어 칼럼으로 변경을 하고 6개의 칼럼으로 변경을 하고 마진값 줬을 때 이 그리드 시스템도 나는 옆에다가 동일하게 적용할 거야 할 거니까 이 그리드 시스템 역시 어플라이 스타일 아이콘을 눌러서 뉴 스타일 그리고 여기서는 모바일 그리드 누른 다음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누르면 이 그리드를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그리드에서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 스타일은 색상뿐만 아니라 텍스트는 물론 스트로크와 효과와 그리고 그리드에도 스타일을 지정을 해놓고 모든 스타일이 적용된 곳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매우 편리한 기능이다 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피그마로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스타일을 한꺼번에 변형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형태적인 것들을 효율성 있게 변경하고 바꿀 수 있는 컴포넌트 그리고 베리언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